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현재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혹자는 욕하면서 떠나겠지만 이게 어떤 자들에게는 역대급 매수 기회인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단계를 제가 굳이 나눠보자면, 찝어보자면, 체념이나 떠남, 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요, 조정이 초반에 나올 때는, 조금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우린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계속 하락과 폭락이 지속이 되면, 이제 짜증 단계를 넘어서요,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남 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매수한다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단계도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큰 사이클이 있고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저는 작은 사이클 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조롱하고 분노 단계도 지나서 이제는 체념을 하고 아예 떠나버리는 이 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22년도나 18년도처럼 아무도 관심 없고 이제는 코인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떠나는 단계. 긴 사이클에서 보면 이 단계가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짧은 사이클 내에서도 오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체념이라는 것도요, 뭔가 조금 희망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속상하고 체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순간 어디지 않을까. 조만간 저는 긍정적으로 흐름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또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그나마 이유 하나를 꼽아 본다면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인터뷰에 나와서요.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갑니다. 금리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이 드디어 반 토막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때 90%를 넘어갔었는데요. 지금 45, 46%밖에 금리 인하를 희망하지 않는다. 트레이더의 베팅이 이런 거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온갖 출처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들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CPI나 PPI나 고용 지표들이 지금 대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셧다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거 발표 안 하는 게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와전돼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저희 채널의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던데, 팔고 있다던데, 이런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가 돌아다녀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비트코인을 8조 원어치, 약 5.8만 개를 매도했다 카더라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8개월 전부터 이게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비트코인을 신규 지갑으로 여기저기 옮겨 놓으면서 라벨링을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뉴스로 확인되지가 않은 뉴스예요. 그리고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짐 반 꿀로 유명하죠. 이분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 예전에 인버스 ETF까지 있었는데요. 자, 이분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부 지금 내부자 매도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내부 회사 임원들이 막 주식을 팔고 이러면 보통 나쁜 신호로 인식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AI 버블, 특히 오픈 AI를 필두로 너무 투자가 과잉스럽고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과 약세론이 득실득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코인 투자자니까요.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죠. 과거에도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 더 떨어질 게 있었네요. 저번에 15, 16까지는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10, 2월 27일 이후로 최저치다. 4월 초 관세 폭락을 넘어서요. 이제 정말 엄청난 이 공포적 극단적 탐욕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10이고 어제는 16이었고 저번 주는 20이었고 저번 달도 28이었고 엉망이구나. 정말 엉망이구나. 그러면
과거에도 이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이래로 여러 가지 공포 탐욕 지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10입니다. 현재 단계를 나타내고 그 단계를 한번 선을 그어 봤습니다. 이 선을 넘어간 이 아래로 왔었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와, 뭐 어마어마한 기록들과 지금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매수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뭐,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요, 정말 흥분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무튼 현금이 있다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콧노래를 부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얼마만큼 지금 낮은 수준이냐? 4월 초에 관세 전쟁 일으켜서 폭락했을 때가 크립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8이었습니다. 이때가 가격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월 27일이 10이다. 4월 초가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졌었는데요. 왜 이때가 더 안 좋았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매를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뭐 발표한다고 하던데 알고 맞았는데 2월 27일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이때 당시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빨리 떨어졌습니다. 속도가 빨리 떨어졌으니까 공포감이 심했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맞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작년 8월 달, 8월 5일 기억나시죠? 블랙 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했던 시기가 20, 지금보다 무려 2배나 높았네요. 그리고 이 지금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태들이 어마무시합니다. 22년 6월 달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21년도 5월, 6월 부다빔, 그리고 20년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19년도 뭐 8월, 9월 레포 사태 기억나시죠? 단기금리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가 팬데믹보다 더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28년도 뭐 1월 달, 2월 달에 박모 장관님의 난, 요럴 때가 지금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포 단계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래도 아직 다 떠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안 겪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힘들고 죽겠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에겐 이런 극단적 공포 단계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팩트를 체크해 본다고 했었죠. 이런 역대급 공포 단계 때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업비트에서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박모 장관님의 난 18년도 1월에 있었는데요. 2월 달에 660만 원을 찍었습니다. 한때 뭐 2,800만 원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무서울 법하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요 단계입니다. 18년도 12월 달이 비트코인이 저번 사이클의 최저점을 찍었었습니다. 358만 원. 제가 이 숫자를 왜 기억을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오전반 제 형이 비트코인이 딱 이때까지 최저점은 못 잡죠. 400만 원에 비트코인 2개를 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000만 원으로 뭐 성과급이나 뭘 받아서 비트코인 2개를 샀던 때가 이때입니다. 오전반 형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사라고 했지만 너나 좋은 거 많이 사세요. 제가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때입니다. 그리고 19년도 9월 레포 사태가 벌어졌을 때 930만 원.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훅 떨어진 거겠죠. 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떨어졌네요. 548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할인 가격으로 모셨었고요. 21년도 5월에 부다빔이 터지고 한 달, 2달 정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때가 근데 앞자리가 좀 바뀌었네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3,390만 원. 그리고 22년도 6월 테라루나 때가 2,380만 원. 뭐 엄청 오르긴 올랐네요.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뭐 이것도 이제 공포인 거죠. 그리고 24년도 8월 아까 봤던 블랙 먼데이 때가 7,210만 원. 야, 또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데 이게 또 공포라고 하고요. 24년도 12월 달 이때는 이제 계엄령 있었을 때가 한때 비트코인이 8,8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1년도 되기 전 일입니다. 25년도 2월 아까 보셨죠? 극단적 공포 10이었을 때가 1.16억 그리고 25년도 4월 관세 폭락 때가 1.12억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비트코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1월 15일자로 뭐 1.42억, 1.43억 뭐 왔다 갔다 하던데요. 아무튼 요 정도 가격 어떻습니까? 극단적 공포라고는 하지만요. 뭐 비트코인이 뭐 꾸준히 뭐 거의 앞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올라가는 걸 그것도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굼뜨고 비싸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럼 앞으로 또 있을 극단적인 공포 시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뭐 요런 가격대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뭐 600만 원, 350만 원, 뭐 930만 원, 뭐 이렇게 갔다가 뭐 더 떨어졌다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피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역대급 공포시의 가격조차도 굉장히 널뛰기를 하면서 뛰어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더 나아가 이더리움까지는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이제는 약세장 전망이 대다수죠. 뭐 기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의 99.9%가 잃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0.1%의 탑 트레이더들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뭐 코인리스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런 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4,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 10만 불 밑으로 온 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암호화폐 대출 회사. 대출 회사는요. 빌려주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빌려서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롱에 베팅하고 숏에 베팅하고 아무튼 출렁출렁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뭐 최고 책임자, 투자 책임자가 8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런 분들은 거의 99.9% 트레이더들입니다. 또는 트레이딩을 부추기는 분들입니다. 뭐 피보나치가 어떻고 뭐 10만 달러가 뚫렸고 지지선은 84,000불이고 근데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기 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조정은 26년 여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다 큰일 났어. 그래서 뭐 공매도로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트레이더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크립토 퀀트의 한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분도 역시 뭐 365 이동 평균선이 뭐 아래로 왔었고 뭐 상황이 바뀌려면 뭐 반전이 돼야 되고 하락 목표가는 92,000인데 더 뚫리면 72,000으로 가고 똑같은 분들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데이터가 크게 개선되면 관점을 바꿀 것이다. 이게요, 저는 이들의 99.9%가 잃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폴 트리더 존스, 드로켄 밀러, 원효 씨, 뭐 매영남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런 전략은 다 잃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개선되면 관점을 바꾼다? 그럼 이미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이미 폭등을 할 대로 했으니까 데이터가 크게 개선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올라오고 뭐 누가 샀다 그러고 뭐 인증샷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가격은 폭등했는데 저점에 살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더 간다, 뭐 뚫으면 더 올라간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졌으니까 이 정말 많이 오른 상황에서 롱 베팅을 하면서 더 올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현물을 산다든지 결국 이 엔딩은 청산 아니면 폭락밖에 없다. 현물을 투자해도 이럴 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기회가 없을 때가 아니라 데이터가 크게 개선되기 전에, 후가 아니라 전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트레이더들은 저희 방송도 맞지 않고요. 저는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주변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뷰나 뭐 기사에서만 보거든요. 내가 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뭐 내년에 뭐 중간 선거가 있다, 유동성이 어떻다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관점에서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고 유동성 파티가 오지 않은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좀 참신한 관점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청울림이라는 분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부동산 책 중에서는 저는 이만한 책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이런 주택시장의 사계절, 물론 이
코인보다 훨씬 길어요. 사계절이 길기도 하고 조금 일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직 부동산도 정점이 안 왔고 저는 파티를 하지 않는다. 근데 파티가 일부는 벌어지고 일부는 안 벌어지고 끝난다? 저는 이런 건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주식과 코인이 오르면 결국 이 유동성의 흐름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부동산의 방향도 저는 바꿔놓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시장도 사계절이 있다. 우리 뭐 앞날은 알 수 없지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에는 어떤 구간이냐? 매매 가격은 떨어집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올라가고 있죠. 그쵸?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이랑 전국, 특히 지방 포함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보통 먼저 상승을 하고요. 정말 그 유동성의 끝물은 이제 전국, 지방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건 좀 나중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은 비트코인, 전국은 알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서울은요, 이 봄 구간이 13에서 16년도, 전국은 2014에서 2018년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아마 본인의 이제 뭐 전세로 사시든지 집을 가지고 계시든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대략 오버랩이 될 텐데요. 저는 이때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근데요, 13년도부터 제가 이때부터 전세를 뭐 2010년도부터 전세를 살았던 것 같은데요. 2년에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년 후에 또 올라가고, 2년 후에 또 올라가고, 화가 나겠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이나 저는 경기도에 살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러다가 여름이 오네요. 여름이 오면요.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갑니다. 서울로 치면요. 2016에서 2018년, 전국은 조금 늦어요. 18년도에서 20년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도 제 기억이 나는데 집값 비싸다 비싸다. 이때는 풍랑론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많고요. 이때도 비싸다 비싸다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제가 들었던 얘기고요. 저는 이때 전세가 워낙 오르니까 뭐 부동산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다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7년도쯤에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비싸다 비싸다 사람들이 사지 말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릅니다. 대신에 이제는 좀 돈이 되겠구나 해서 이 무렵에 공급이 폭발을 해요. 막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짓겠다고 난립니다. 이때는 공급 안 해요. 이때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공급을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때 바로 생길 수가 없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입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 폭발. 그러니까 뭔가 좀 하락의 씨앗이 이때부터 심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가을이 오네요. 가을. 우리 크립토의 가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뒤로 밀렸다고 하잖아요. 자,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자, 가을은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폭등을 하죠. 반면에 전세는 이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둘 중에 하나라면 약간 떨어지는 수준. 왜냐면요. 전세 살던 이 분들이 폭발을 합니다. 이제 전세 안 살아. 화가 나게 하면서 뭐 폭풍 매수, 미친 듯이 매수를 하면서 벼락거지가 되기 싫다. 전세 수요가 이제 집값 그 매수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공급이 폭발했던 게 대략 이때쯤에 입주가 되면서 뭔가 이제 집값 하락의 씨앗이 이제 뭉게뭉게 피어나는 거겠죠. 대략 구간을 따져보면요. 서울, 경기는 한 19에서 21년도, 전국도 20에서 21년도. 아시겠지만 이때는요. 갭이 시간차가 별로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찍었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거의 비슷해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등. 그러니까 가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렇게 좀 짧게 올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물론 그 전에 코인 주식도 떨어졌겠죠. 서울은 22에서 23년도가 겨울, 전국은 22에서 24년까지도 겨울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코인이나 뭐 주식은 이미 떨어졌고요. 부동산은 좀 늦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온다. 이때는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진다. 그래서 나중에 봄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와보겠습니다. 최근으로 들어와 볼게요. 저는 다시 부동산의 봄이 서울은 24년에서 25년, 그리고 전국은 한 25년 초 정도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매매값 그렇게 재미 별로 없었잖아요. 서울 몇 개 구간을 제외하고. 근데 전세는 스멀스멀 그래도 보합을 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여름 구간이다. 서울은요, 이미 25년도 하반기에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26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26에서 27, 조금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물론 지금 막 이제 규제도 나오고 뭐가 나오면서 좀 거래량도 줄고 주춤하잖아요. 그러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누가 갭 투자를 하고 공급 물량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좀 씨가 마르면서 월세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저는 결국 뭐 여기 제가 뭐 여긴지 뭐 서울 경기 기준으로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구간은 어디입니까? 지금 떠나고 없어지는 사람들은 겨울이 왔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요. 부동산도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지금 뭐 겨울로 갔다? 크립토도 가을이 없었네요. 뭐 포모가 오고 뭐 비투가 오고 이런 거 없었는데 겨울로 갔다? 저는 쉽지 않겠다. 부동산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항상 맞는 거 아니지만 대략 유동성의 수에는 주식과 코인이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흐름이 넘어오잖아요. 제가 항공모함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바뀌면 그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식 코인보다 이제 부동산, 특히 서울보다는 전국이 좀 늦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주식 코인과 전국의 부동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지금 데이터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왜냐면 주식과 코인은 이제 서울은 조금 더 빨리 따라가니까 코인과 전국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전국 부동산 제가 여기 보시면 까맣게 표시를 한 게요. 대략 비트코인의 정점 13년 말, 17년 말, 21년 초를 나타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이 초록색 전국 매수 우위 지수 또는 빨간색 전국의 매수자가 많음.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난다는 건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고 집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뭐 있지도 않았으니까 13년도 말 나름대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던 그때 이후로 언제 올라왔나요? 여기 보시면 전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좀 늦어요. 보시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요때쯤 그쵸. 이 초록색이 한 15년도쯤까지 가서 정점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빨간색, 전국의 매수자 숫자도 빨간색 단기 고점을 찍고, 반면에 이 파란색, 매도자가 많으면 쭉 떨어지고, 매수는 많고 매도는 떨어지고, 전국 매수 우위 지수. 분명히 뒤에 따라왔었죠. 자, 17년도 말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주식이나 코인이 즐거운 이후로 그 뒤로 한 18년도 뭐 한 12월쯤 뭐 요때 보시면 초록색이 단기 고점을 찍고 빨간색도 단기적으로 푹 올라오고 파란색 매도자들은 급감을 하는 이런 구간이 전국 부동산에서 보이잖아요. 자, 근데 21년도 초,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20년도 초반부터 팬데믹 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이 규모가 과거와 워낙 차이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아무튼 20년도, 21년 초까지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건 좀 빨리 따라왔어요. 이 전국 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도 완전히 올라오고 빨간색도 완전히 올라오고 파란색 매도자들은 아예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그쵸? 항상 이렇게 뭐 1년에서 2년 텀을 두고 올라오더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초록색은 뭐 오를까 하다가 계속 헛심만 키고 있고요. 빨간색은 아예 바닥을 붙어서 매수자들은 아예 올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최근에 거래량 봐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만 조금 올랐지 지금 지방 부동산 더 나아가 지금 이게 알트코인과 똑같은 거거든요.
왕짜증이다. 그리고 이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붙어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구간은 과거 뭐 70년 데이터를 돌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 이렇게 연기된 게요. 뭐 트럼프의 뭐 작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부동산 이 지표와 더불어서 이 신호가 없으면 버블은 아직 안 왔구나, 가을은 안 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PMI 지수도 정말 왕짜증입니다. 역대 전무후무한 최장의 조정. 이게 지금 22년도 말부터 지금 3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50 구간, 요 위로는 즐겁고 아래로는 재미없는 거 아시죠? 이 선을 제가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3년, 이 정도 긴 구간은요, 그 어떤 과거의 폭락 구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3년이나 50 밑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제가 한번 다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아마 이게 팬데믹 때겠죠. 그냥 짧게 찍고 올라오고,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간이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짧았다. 이때도 짧았고, 그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때가 닷컴 버블 직후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50 밑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에 비교하면 반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긴 겁니다. 그리고 요때도 조금 떨어졌었고, 요때도 떨어졌고, 요때도 떨어졌는데, 뭐, 금방 회복을 하죠. 그리고, 뭐, 과거에도 뭐, 좀 깊게 파고든 적은 있지만, 그래도 또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또 그나마 한번 역대급 2위, 3위 기록을 보면요. 여기 보면 두 개에 걸쳐서 이렇게 푹푹 파인 데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근데 합치더라도 이렇게 떨어진 이후로 다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두 개 구간을 합쳐도 3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 두 개 합쳐도 안 되지만 합치더라도 지금 3년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9년도 10월쯤에 폴 벌커가 인플레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20%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때입니다. 이거 완전 뭐 경제가 패닉, 박살이 났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푹푹 아래로 들어갔지만 이 두 개를 합치더라도 34개월이다. 안 합치면 뭐 비교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PMI 지수가 떨어져 있고 지방 부동산이 힘들어하고 알트코인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자는 이제는 이런 분들도 좀 줄어들었겠지만 국장을 했어야 됐다. 아예 개인이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국장을 이렇게 뭐랄까요? 국장 투자자들로 이래 좀 돈을 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코스피 이 국장의 조롱은 코인과 뭐 부동산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07년도에 2000, 코스피 지수 2000을 뚫은 이후로 무려 13년을 횡보를 했어요. 13년을 횡보했습니다. 그나마 살짝 올랐을 때가 언제다? 21년도입니다. 21년도 6월 달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년, 21년을 횡보하다가 이때 잠깐 반짝했다가 또 4년간 요건 다 먹었습니다. 뭐 나스닥도 날아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하는데 4년을 욕 먹다가 이제서야 최근 들어서야 지금 뭐 4,000피 가지아를 외치고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걸 보시면요. 오히려 저는 코스피로 돈 번 분들을 보면 숙연해지거든요. 뭐 리플 이 정도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코인으로 그럼 정점이 왔어야 됐는데 정점이 왔을까? 회사를 뭐 코인으로 했다더라. 포모가 와서 뭐 비투가 나왔다더라. 뭐 코스피 거래 대금을 잡았다더라.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21년도 이래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인간 지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기사가 안 나왔다. 이게 없다면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거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뒤로 연기가 되는 굉장히 지금 특이한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힘들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최근에도 뭐 해지 자산들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기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다 웬만하면 와이프 계좌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현금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막 쓰기 바쁩니다. 좀만 떨어지면 사고 싶고 누구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 저는 리플도 대부분이 와이프한테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와이프한테 있어서 팔려면 와이프가 팔아서 저한테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뭐나, 또 이거는 팔아도 한 3일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연휴 걸리고 이러면 한참 뒤에 들어오고, 그래서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지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뭐 최근 들어서 어제였던 것 같아요. 반항을 하는 겁니다. 안 줄래. 왜냐면 이거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아니, 삼성전자가 두 배나 오른 거는 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와이프가 뭐 저랑 이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제가 이렇게 산 게 오래됐고, 많이 봤지만, 와이프는 공부를 저처럼 막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정말 엉망이라는 거구나. 오죽하면 저희 와이프까지도 안 줄려 한다. 근데 결국은 받아내서 조금씩이라도 사고 있거든요. 안 준다. 와이프가 안 줄 정도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오늘 오전반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저는 성공 투자 2% 안에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상향 가능성을 믿어도요, 현실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즉, 열심히 돈을 버시고 꾸준히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행동이 없다면요, 그거는 그냥 허황된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떠나갈 때 공부 많이 하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행동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